안녕하세요. 한 줄의 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판된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에 태어나 1860년 9월 21일까지 살다간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 단치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실존 철학과 프로이트,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많이 알려졌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인 단면들을 세밀히 탐구한 사상가로 근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의 염세주의 성향을 보면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가 17살 되던 봄에 강으로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20살 연상이었던 남편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가 죽자마자 막대한 재산으로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춘기의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자살로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채 살롱을 열며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에게 깊은 도덕적 불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성 전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1809년 독일 괴팅겐 대학에 입학해 자연과학과 철학을 전공하다가 1811년 여름 루돌슈타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여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818년 30살에는 일생의 역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표했지만 당대 발전을 추구하는 유럽 사회에서는 그의 비관적인 철학은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당시 인기를 끌던 헤겔과 비교를 당하며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는 평소 입만 열면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차선이다라는 자신의 염세주의 철학을 버리고 목숨을 위해 베를린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푸들과 함께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해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에서 철학을 강론한 헤겔이 콜레라에 전염되어 세상을 떠나면서 쇼펜하우어의 행위는 평생토록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소망했기에 반대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삶을 고통스럽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욕망에 크게 지배받는지 폭로했고,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정의했던 서양의 전통 철학을 전복시켰습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으면 채우지 못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욕망이 없으면 삶의 무의미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닌 고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실제 삶을 제대로 응시해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삶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독창적이었으며 니체를 거쳐 생리철학, 실존철학, 인간학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통찰한 그의 잠언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처세술로도 읽힙니다. 이제 그의 격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서 고통받기 때문이다.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를 실천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번민은 욕심에서 태어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욕심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보다 약해졌을 때 우리는 정의의 길에서 멀어진다. 젊은이들이여, 돈과 명예에 한 번뿐인 삶을 팔지 말라. 돈과 명예는 부도덕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한 그대들을 반기지 않는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에 길들여지고, 이름을 얻은 자는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이름들을 늘리려고 무고한 희생을 계획하게 되는 법이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 청춘은 인생의 지혜에 탓을 내리지 못하고 삶이라는 바다 위를 언제까지 외로이 떠돌게 될 것이다. 평안과 안식은 그대들에게서 삶의 의지를 빼앗는 적이다. 그대의 삶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대의 삶은 사육자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하기 싫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기를 바란다. 이 사회를 이끄는 덕목으로 수탈이 보편화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땀 흘리지 않고 뿔을 축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을 바라는 다수의 사람이 그 같은 삶의 자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날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의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 보는 때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을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철학과 생각이 담긴 포레스트 북스의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6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고 1만 페이지가 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책은 그의 도서들과 편지, 일기 등에서 쇼펜하우어의 삶에 대한 통찰과 전곡을 찌르는 인생 조언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쇼펜하우어의 독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